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저 20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 등기 신청에 필요한 정보입니다. 자, 이게 저번 시간에 우리가 지금 입문과정입니다. 입문과정이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뭐냐면, 이제 공부를 이제 처음 시작하는데, 자, 이러이러한 걸 한번 이제 해보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굳이 이제 그 시험 문제 이제 가장 중요한 거, 그런 것만 한번 맛보자 하는 개념이지, 뭐 우리 앞으로 이제 기본서 들어갈 때 이제 차차가 이제 설명해 드릴 거니까, 이렇게 흐름으로 요런 게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하는 거니까 굳이 뭐 입문과정 갖고 뭐 진도 생각하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 오늘 이제 배울 사항이 그 신청에 필요한 정보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지금 어디 배우고 있는데 신청 절차를 공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신청 절차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를 보게 되면 이 절차를 자, 우리가 이제 저번에도 4강 때도 배웠지만 일단 절차를 나눌 때 이제 구분할 때 자, 기본적으로 그 총론하고 자, 이렇게 총론하고 뭐로 구분해요? 이제 강론으로 구분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강론에서 등기법 12문제 중에서 그 5문제에서 6문제가 나온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 총론에서 이제 우리가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눠 봤을 때 자, 일반 원칙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는 당사자 신청 관공서 촉탁이 없으면 일을 하지 못한다. 그다음에 뭘 이제 신청 적격에 대해서 봤어요. 신청 적격은 내 이름을 등기부상에 올릴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럼 이제 쉽게 생각하면 뭐라 생각하면 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만약에 살아있는 사람은 다 어디에 등기부상에 명인이 가능하다. 이제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해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 우리 한 3, 4년 전에도 법무사 문제 나왔지만 자, 북한 주민은 등기부상에 명인이 될까 해서 어떤 특별법을 만들어 갖고 가능한 거니까 하여튼 북한 주민이 살아있으니까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된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신청인에서 단독이냐 공동이냐 그래서 우리가 저번 4강 때 그 단독 신청에 대해서 한번 봤고 자, 판결회에서 단독을 할 때 내용을 3가지 정도로 숙지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 그 20쪽에 보게 되면 대리 신청이 있고 뭐가 있어요? 포괄 승계인 신청 나오죠? 그래서 이 등기는 이렇게 공등이 원칙인데 자, 단독 신청도 가능하고 대리도 가능하고 포괄 승계인 자, 등기 가능하다라고 한번 봐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신청이 필요한 서면제 자, 이거 볼 사항이 뭐예요? 신청서 플러스 우리가 이제 등기를 신청할 때 뭐하고 이제 자, 직접 가서 등기하는 경우도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경우 2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험에 나올 때도 자, 신청 정보라고도 표현하지만 뭐라고? 신청서라고도 표현해요. 신청서, 신청 정보. 플러스 첨부 정보, 첨부 서면 얘기입니다. 첨부 서면.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인감임명하고 뭐예요? 인감임명하고 이 등기표 정보가 시험 문제에 곧잘 잘 나오다가 한 5년 동안 안 나왔어요. 한 4, 5년 안 나왔는데. 근데 법무사라든가 자, 법원직 문제에서는 자주 나오고 있어요. 자주 나오고 있어서 한번 그냥 개념을 한번 이제 훑고 한번 지나가겠습니다. 훑고 지나가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자, 뭘 받고 이제 자, 등기를 이렇게 접수하게 되면 이렇게 신청서와 첨부서면 갖고 등기를 해오면 우리가 이제 등기를 접수를 받아요. 접수받고 등기부를 만드는 등기법이 등기를 만드는 법이니까 등기부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자, 그럼 등기부에 기록하고 만약에 그게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라면 어디로 대장소관청으로 뭐예요? 소유권 완력 통지를 보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각하사회 중에 등기를 뭐예요? 우리가 29조 각하사회를 정해놓고 등기관이 등기를 받으면 이러이러한 서류에 미비하다 하게 되면 등기를 각하는 게 있는데 그 중에서 시험 문제 자주 출제하는 것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서 2호가 많이 출제되니까 언급만 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접수 이제 등기를 실행하고 등기가 뭐가 되면 완료가 되면 뭐예요? 완료 후에 뭐라고 이거 조치 그래서 자, 어디로 대장소관청으로 등기 완료 통지를 보낸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 자, 여기 그 20페이지에 뭐예요? 등기 필요한 저런 정보에서 우리가 신청서를 작성해야 돼요. 그 신청서는 뭐가 있고 이런 페이지에 21페이지에 뭐가 필요적 사항이라고 하는 게 있고 임의적 사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필요적 사항은 안 쓰면 이렇게 신청서를 안 쓰면 신청서 이런 내용을 안 쓰면 등기를 안 받겠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임의적 사항은 뭐가 있는 경우에 거기에 환매 특약 권리소멸의 약정이라는 단어가 보이죠? 그래서 약정과 특약이 있을 때만 자, 특약이 있을 때만 뭐예요? 쓰지 그지 안 써도 된다. 근데 만약에 이걸 안 쓰면 뭐예요? 안 쓰면 자, 제3자한테 자기 권리를 주장을 못 해요. 자, 그래서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 임의적 기장을 쓴다라고 자, 이해를 한번 해 주시면 돼요. 나중에 이제 기본서 할 때 자, 그게 다 이용이 되니까 한번 들어두시면 돼요. 뭐 이렇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만 꼭 암기해 둘 사항은 절대 뭐예요? 절대
등기부에는 합의 지분을 안 써요. 합의 지분을 안 쓰니까 신청서에 절대 공유 지분은 기재하는데 뭐 갑의 2분의 1, 을의 2분의 1 기재하는데 합의 지분은 쓰지 않는다. 그 정도는 한번 기억해 두자. 그러니까 신청서에 뭐를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 써도 되는 게 뭐냐 물어보게 되면 합의 지분은 안 쓴다라고 이제 봐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그 22페이지에 그게 신청서 양식을 이제 이렇게 좀 줄여놨는데, 자, 이게 줄여놨는데 왼쪽이 이제 뭐예요? 왼쪽이 앞면이에요. 앞면 신청서를 이제 큰 거를 이렇게 줄여놨습니다. 앞면이고 그 뒷면이 이제 오른쪽이 뒷면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써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 쓸 때, 자, 절대 뭘 쓰지 않는다고 합의 지분은 안 쓴다라고 이제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약정과 특약은 임의적이니까 안 써도 되는 상이다. 뭐 그것도 자, 시험 문제가 한 5, 6년 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다음 중 신청서에 반드시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 그래서 재매매 약정, 약정이라는 단어는 안 써도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쭉 넘기세요. 쭉 넘기셔갖고, 자, 우리가 인감명의 사실 뭐예요? 자, 거기 24페이지 보시면 그 등기필 정보하고 인감명이 보이죠? 자, 그러면 내용을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누구?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뭘 맺고 이거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자, 등기를 뭐예요? 신청서 써요. 이렇게 등기 신청서 쓴다는 게. 자, 우리가 이제 이게 신청서라고, 신청서가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다 그랬죠? 그 신청서 쓰는데, 자, 그러면 자, 신청서에는 뭐예요? 그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맺었으니까, 자, 무엇을 그 부동산을 팔고 사는 거니까 부동산 표시를 써요. 이렇게 부동산 표시를. 뭐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이렇게 부동산 표시 쓴다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뭐예요? 자, 그 다음에 등기 원인을 쓰고 등기 목적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자, 원인은 뭐라고? 매매다 이렇게 쓴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파는 사람 의무자 갑이라는 사람, 권리자 누구? 을이라고 이렇게 쓴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등기관은 등기소에 가만히 앉아서 뭐예요? 지금 등기부를 보고 있어요. 이 등기부에는 소유권자가 누구라고 이거? 갑이라고 소유권자가 이렇게 돼 있어요. 갑이라고. 자, 그럼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한테 뭘 파는 거 이거? 집을 팔죠? 자, 그럼 등기관은 이 사람이 집을 팔 의사가 있는지는 물어보지는 않아요. 등기관은 뭐예요? 서류를 심사하는 사람이니까 서류가 뭐예요? 서류를 제대로 갖췄냐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일단 이 등기관은 두 사람이 매매를 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다 이제 뭐예요? 매매 계약서라고 하는 걸 첨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 얘기하냐면 여기 만약에 이전 등기하게 되면 매매를 원인 행위를 매매를 쓰죠. 그게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하는 등기 원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 한다? 등기 원인 증서라고 한다. 왜 등기 원인 증서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붙였냐면 말 그대로 뭐예요? 대한민국에는 매매만 하는 것도 아니고 저당권 설정 계약에 의한 설정 등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 이게 뭐예요? 자, 이 설정이죠, 설정. 그 설정 계약이 원인이니까 이렇게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든 지상권 설정 등기든 저당권 설정 등기든 등기 원이 되는 서면 증서다. 이제 그런 얘기지. 원인 정보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 그걸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자, 누가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집을 팔 의사가 있는지는 자, 이 갑이 보존 등기 마치고 등기소에서 뭘 받았냐면 등기필 정보라고 하는 옛날로 따지면 뭐예요? 그 집문서 같은 거예요. 자, 이런 등기필 정보 A4 용지에다 있죠? 그런 등기필 정보를 받았습니다. 자, 거기에는 뭐예요? 거기에는 등기필 정보에는 뭐가 써 있냐면 부동산 고유번호하고 그 다음에 스티커 띄워보면 중간에 일련 번호가 있고 이 비밀번호가 있고 일련 번호, 부동산 고유번호, 일련 번호, 비밀번호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연상하시면 되냐면 자, 우리가 인터넷 뱅킹 할 때 그 OTP인가? 거기에 보면 이제 번호가 나오죠? 그런 거, 그게 비밀번호, 그런 게 이제 써 있어요. 그거를 이제 순서대로 이제 기록을 해야 되니까. 그걸 이제 뒷면에 그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거는 뭐예요? 오로지 가지고 있는 사람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만 쓸 수 있으니까 항상 뭐예요? 이 등기필 정보라고 하는 것은 자, 등기필 정보라고 하는 것은 누구만이 자, 이것은 뭐예요? 의무자만이 뭐예요? 의무자만이 제공할 수 있다라고 이제 봐두시면 돼요. 자, 그럼 만약에 올해 시험에 중요한 건 등기필 정보보다 뭐가 인감인명이 중요한데 인감인명의 기본적인 사항을 한번 오늘은 보고 하자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은 뭐예요? 여기다 인감도장을 찍습니다. 갑이다. 그러면 자, 동사무소 가서 인감인명 떼다가 인감인명을 붙여야 돼요. 자, 그럼 등기관이 딱 보고 사람한테 절대 안 물어본다 그랬어요. 누구? 한마디로 뭐 이 인감도장하고 인감인명 뭐예요? 증명형 첨부하게 되면 이 도장하고 비교해 봐서 자, 이 도장이 갔으면 등기관이 생각합니다. 이 갑은 을한테 뭐예요? 팔 의사가 있구나. 그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여기다 무슨 등기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뭐예요? 원인을 매매를 해서 을 앞으로 뭐 하게 되면 등기하게 되면 이 등기는 뭐예요? 진짜구나. 누가 갑이 팔 의사를 가지고 팔았구나. 그래서 우리 등기법은
등기부를 만드는 법이고 그 진정한 등기를 만들어야 되니까 자, 이런 인감명, 자 인감명 이런 게 일단 중요해요. 중요한다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교과서 의 보시면 방문 신청 시에 날인한 인감의 진정성을 뭐함으로써 확보함으로써 등기 신청에 뭐예요? 등기의 진정성을 위해서 뭘 내라는 얘기니까 인감료를 내라 이렇게 봐두시고 그래서 이제 여기 그 첫 번째 그 소유권 등기 병인이 의무자로 등기할 때 있죠. 네, 오늘은 이제 그것만 여러분이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그것만 한번 이해해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의무자로 등기할 때는 자, 뭘 내야 된다는 게 이거. 인감명 낸다.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자, 그러니까 만약에 뭐예요? 여기 자, 등기부상의 현재 소유권자가 누구라고 갑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인감명을 한번 보는데 자, 인감명. 자, 누구만이 내는 거라고 인감명 얘기가 나오게 되면 인감명은 뭐예요? 인감명은 누가 등기 의무자가 내는 걸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라고 봐두시면 돼. 자, 그러면 자, 인감료는 이제 어때 내냐 그래서 만약에 뭐 여기 방금 읽어본 대로 갑이 소유권자가 갑이 의무자일 때 낸다. 소유권자가 갑이 의무자일 때. 그럼 이 등기부상에 만약에 뭐예요? 자, 이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자다. 그럼 과연 이 소유권자 갑이라는 사람이 언제 의무자가 되냐면 2번 무슨 등기 해줄 때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줄 때는 뭐가 된다는 게. 이 사람이 소유권자다는 게. 자, 그럼 당연히 인감명은 뭐예요? 아, 소유권자가 의무자일 때 내는 거니까 아, 이 갑이 이 을한테 이전 등기 할 때 무슨 등기 해줄 때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줄 때는 등기를 뭐예요? 공동으로 신청하는 거니까 의무자가 뭐니까 갑이니까 갑은 뭘 내라는 얘기예요. 인감명을 제공합니다. 자, 그러면 자,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자가 됐어요. 그럼 이 사람이 도대체 언제 의무자가 되느냐? 이 사람이 언제 의무자가 되느냐? 그럼 또 언제 이전 등기 해줄 때? 또 아니면 뭐야? 아니면 두 사람의 원인 행위가 뭐예요? 무효나 취소가 돼서 자, 이전 등기를 말소할 때 자, 근데 뭐 말소할 때는 그렇게 시험 문제 자주 등장하지 않으니까 자,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을구의 1번에서 소유권이 아닌 권리, 지상권, 그 다음에 지역권, 그 다음에 뭐예요? 전세권, 저당권, 소유권이 아닌 권리를 뭐 할 때 설정해 줄 때는 자, 이 병원 때 설정할 때는 을인 뭐예요? 을이 소유권자가 의무자니까 뭘 내라니까 이거. 인감용을 제공하라.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아하, 소유권이 아닌 권리, 소유권이 아닌 권리에 대해서 일반 원칙상 무슨 등기 할 때 설정, 이렇게 설정 등기를 할 때는 뭘 내라는 게 이거. 인감용을 제공하라. 그런 얘기죠. 근데 이제 한번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 반대로. 뭘 반대로 생각하는데? 만약에 뭐예요? 병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 이 사람은 소유권자가 아니에요. 만약에 이 사람이 저당권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 저당권자. 그럼 이 저당권자가 뭐 할 때든가 말소 등기를 할 때든가 자, 이 저당권을 이전 등기할 때든가 생각해 보자.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말소 등기한 데든가 을이 돈을 갚고 이 저당권을 뭐예요? 이 저당권을 소멸시키자는 게요. 그러면 이 을이 뭐예요? 을이 권리자가 되고 이 병이 의무자가 된다는 게. 그럼 이 소유권자가 아닌 자가 뭐 이 병이 뭐일 때는 의무자일 때는 의무자는 반드시 뭘 내야 되냐면 등기필 정보를 내요. 자, 이렇게 등기필 정보를 낸다는 얘기예요. 그죠? 정보 낸다. 자,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등기필 정보만 내면 되지. 굳이 뭐예요? 이 병이 말소 등기할 때는 인감료 낼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등기할 때? 자, 반대로 이제 뭐예요? 반대로. 자, 무슨 등기할 때? 소유권이 아닌 권리에 대해서 이 소유권이 아닌 권리에 대해서 뭐 할 때? 이전 등기할 때. 이전 등기할 때. 소유권 이전이 아니라 소유권이 아닌 권리. 이거 이전 등기할 때. 그 다음에 또 말소 등기할 때 이제 설정 등기하는 게 아니라 뭐 할 때? 말소 등기할 때다니 말소 등기. 자, 이렇게 반대로 뭐예요? 반대로 소유권이 아닌 권리에 대해서 무슨 등기할 때? 말소 등기할 때다. 말소 등기. 이때는 굳이 뭐 하지 말라는 게 이거. 인감인용 내지 말라는 게. 뭐만 내면 되니까. 등기필 정보만 내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등기관이 뭐예요? 그 의무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서류가 있다. 하나는 등기필 정보하고 인감인용 두 가지인데 소유권자는 뭐예요?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워낙 땅값이 비싸고 부동산 가격이 비싸니까 뭐를 내고 두 개를 다 내라는 게요. 그런데 소유권자가 아닌 자는 뭐예요? 굳이 두 개 날 필요 없고 뭐만 등기필 정보 하나만 내라. 이제 그런 차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예요? 우리가 그래서 자, 일단 뭐예요? 이해가 됐으면 그 암기합니다. 암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어떤 수업 시간에 얼마 젊은 친구한테 한번 혹시라도 젊은 친구니까 알까 하고 이제 물어봤어요. 모서리가 뭐냐 그러니까 뭐예요? 모서리가 어떤 이렇게 책상이 있으면 이렇게 책상. 자, 이렇게 책상이 있으면 여기 책상이 있죠, 이렇게. 책상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모서리가 뭐냐 그러니까 여기를 가리켜요. 여기 요 끝에를. 그래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꼭지점이 뭐냐 그러니까 또 여기를 가리켜요.
그럼 꼭지점하고 모서리는 다른 거니까 다르다는 건 다른 건 당연히 다른 건 알 테니까. 그럼 이렇게 두 개를 물어보니까 이제 좀 당황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모서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뭐예요? 모서리라고 하는 것은 이 면하고 뭐예요? 이 면이 만난 면과 면이 만나는 선분을 우리가 모서리라고 얘기해요. 이해를 했어요. 이 초등학교 때 나오는 거죠. 초등학교 수학 얘기인데. 그럼 당연히 뭐예요? 이해를 했으면 외워야 됩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그러면 이게 면과 면이 만나는 게 모서리니까 이 면하고 이 면이 만나는 이 면과 이 면이 만나는 이게 바로 모서리예요. 이게 바로. 이건 꼭 요 끝에는 요 꼭지점이고. 그러면 이해됐죠? 그럼 외워야 된다는 게 뭐라고 이렇게 딱 써보고 이렇게 모서리라고 딱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모서리. 그 모서리가 딱 쓴 다음에 자, 이 미음이죠, 미음. 그래서 이 면하고 미음이니까 이게 면하고 면과 면이 만나는 뭐라고 선분. 이런 식으로 자꾸만 반복해서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 눈에 자, 우리가 머릿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 공부를 하려고 마음 먹었으니까 자, 그냥 뭐예요? 자격 시험 공부를 하지 않을 때는 모서리, 모든 꼭지점이 뭐든 그냥 몰라도 돼. 그냥 그거 그냥 살아도 된다는 게. 근데 우리가 이제 시험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이제 정확히 한번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해왔으니까 그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딱 뭐예요? 시험 공부하니까 한 번이라도 해보고 가자는 게 이렇게. 자, 그럼 외우자는 게 이제 이해됐으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외워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 이제 자, 이런 얘기예요. 자, 인감이니까 인감이라고 하는 남자아이가 있어요. 인감이는 누구하고 인감은 뭐예요? 아름다운 여인데 누구하고 소유와 저세상을 뭐예요? 이게 만약에 소유권이 아닌 권리니까 저당권, 저당권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자, 전세권이 있고, 전세권.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지상권이 있고, 지상권, 있죠? 지상권. 그러면, 자, 소유는, 인감이는 소유와 뭐예요? 저세상을 뭐예요? 아름답게 설정하는 것이지, 뭐 하는 게 아니라고 이제. 이 병이에요, 병. 이게 소유권이 아니자니까. 병마리 이렇게 외우자니까. 병마리가 아니다. 이런 식, 오늘 이렇게 여기까지만 좀 외워보자니까. 인감이는 소유와 저세상을 설정하는 것이지, 뭐 하는 게 아니라고. 병마리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외우자니까. 물론 이제 외울 때는 뭐예요? 외울 때는 이제 방금 금방 병마리라고 배웠는데, 자, 어디 김밥집 지나가다 뭐예요? 김밥을 딱 보면 이제 김마리로 일단 바뀝니다. 그런 시행착오가 또 있어요. 있다 보면, 그렇게 외우다 보면 또, 어떤 분또 스트레스 받아갖고 뭐예요? 남들 산에 가서 야오 했는데 그분만 산에 가서 뭐라 해야냐면 병마리 이렇게 외우고 막 그럴 때도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부지런히 외우다 보면 어느 날 나한테 다가와갖고 시험 문제 나오면 안 틀리니까 보자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하여튼 병이라고 하는 소유권자가 아닌 자가 무슨 등기하거나 말소 등기나 이전 등기 할 때는 얘는 소유권자가 아니니까 뭐만 내면 되는데 등기표 정보만 내면 되는데. 자, 한 번 더 참고로 한번 거기 자, 하나만 더 할까요? 그러면 거기 세 번째 칸에 보면 소유권 이외의 등기명인 그 병이라 했죠? 소유권 이외니까 병이 의무자로 등기표 정보를 뭐 할 때 분실했을 때 잊어버렸다는 얘기 분실해서 확인 정보나 공증부만 한 통으로 낼 때는 그때는 예외적으로 내라. 그 예외를 한번 다시 참고로 보자. 여기 공부했으니까. 이 병이 뭘 내야 되는데 등기표 정보를 내야 되는데 이 등기표 정보가 뭐 했다는 얘기예요. 이걸 멸실시켰다는 얘기예요. 이게 멸실됐다는 얘기예요. 그 멸실됐으면 뭐예요? 자, 확인서. 자, 이게 확인 정보. 법무사, 변호사는 확인서, 확인 정보. 그 다음에 공증부번 있죠? 이렇게 대리인 보낼 때는, 자, 인감용 보내라는 거예요. 본인이 오는 건 상관없는데, 본인이 올 때 본인 여부가 확인되니까 상관없는데, 자, 대리인 보낼 땐 내라, 이렇게. 자, 한번 참고 들어보시고, 기본 과정할 때 다시 또 자세히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자, 일단 해서 머릿속에 인감이는 소유와 저세상을 설정하는 것이지 병마리 하는 게 아니다. 병마리 아니다. 그건 좀 봐주자는 거예요. 자, 왜 인감명이 이게 자주 나오는 문제였었는데 요 최근 한 4년 동안 5년 동안 안 나와서 자, 올해 한번 또 이제 궁금하니까 한번 받을 필요는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쭉 넘기세요. 쭉 넘기셔서 이제 어디 보시냐면 자, 25페이지 이제 등기를 이제 접수받죠? 접수받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자, 심사를 합니다. 자, 심사합니다. 심사하는데 우리가 이제 거기서 이제 볼 사항이 뭐냐면, 자, 29조 2호예요. 29조 2호.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렇게 등기를 뭐 해오면, 등기 신청해 오면, 이렇게 신청해 오면, 자, 우리 등기법에서는 29조라고 하는 조문이 있어요. 여기에 1호부터 몇 호까지, 11호까지 이렇게 각가사의를 쭉 열거해놓고, 여기 신청해 오게 되면, 등기관이 요 사이에 걸리나 안 걸리나 이제 보는 거야. 그리고 요 사이에 걸리면 뭐예요? 등기를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요 사이에 해당이 안 되면 등기를 받아주고 이런 조문이 있다는 게 29조라는 조문이 이게 각 사이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뭘 받고 접수를 받고 이제 접수 받죠? 자, 접수 받은 다음에 등기를 뭐 한다는 게 이거
심사를 한다니, 심사한다니, 심사. 자, 심사에서 이제, 자, 서류가 뭐예요? 서류가 완비가 되면 등기부에 뭐하고 이거 기록하고. 플러스 뭐예요? 식별보를 뭐하게 되면, 식별보를 기록하게 되면 등기가 뭐 한다는 얘기예요? 등기가 완료가 된다는 얘기예요. 등기가 완료된다. 완료되죠? 근데 서류가 이제 완비가 되면 기록하는데 이게 완비가 되면 서류가 갖춰 있으면 기록되는데 자, 이런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미비하다는 얘기죠? 그 미비하면 등기를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미비하면 등기를 뭐예요? 이렇게 각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라고 이게? 각하라는 얘기다. 각하, 얘기입니다. 각하. 그래서 이 각하는 이론은 관할 위반이고 자, 이유가 중요한데 그 여러분 넘겨보시면 자, 등기인청이 각하에서 26쪽에 나오죠? 그래서 거기 그 보충 자료 그래서 거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죠. 그게 중요해요. 그게 이제 시험 문제 자주 등장하는 거예요. 자, 중요하니까 이제 그거를 여러분 이제 자, 인감용 아까 인감용 한번 별표 좀 해두시고 인감용 꼭 받으시고 또 별표 해두시고 이거 한번 받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인감용보다 이게 더 자주 나올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꼭 좀 잘 받으자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 이제 각하 사유가 11개 있다 써 있죠? 11개를 다 외울 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각하 사유가 이게 자,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이런 건 받지 말라. 그럼 이제 처음에 보게 되면 자, 등기 능력 없는 물건 있죠? 모델하우스 같은 거 그런 거 등기 능력 없는. 그다음에 유치권 자, 유치권 점유권 나오죠? 그다음에 법령에 근거 없는 특약사항에 있는 경우 뭐 이건 여러분 이해해 두실 거고 법령에 근거 없는 특약사항에 등기 신청하는 경우 한마디로 뭐 지상권은 주된 권리인데 지상권을 이전하지 말자고 뭐 특약한다든가 그런 건 특약할 사항이 아니라는 게. 그다음에 자, 거기 구분 건물은 대지권 땅하고 뭐에 붙여서 같이 팔라 그랬는데 분리해서 뭐에 처분한다든가 농지 전세권 얘기 나오죠? 나중에 민법 시간에 배우다 보면 이제 누워서 이제 거의 떡볶이 그런 식으로 됩니다. 이제 필요 없고 우리 앞에서 이제 배웠던 거 가장 기본적인 거 오늘 볼 사항이 뭐냐면 그 부동산 일부 있죠? 부동산 일부의 용익물권 한다든가 거기 일부 지분에 대해서 보존 등기, 자기 지분만의 보존 등기나 상속 등기 한다는 거 있죠? 그런 거. 그런 걸 여러분이 이제 받으시면 돼요. 하여튼 요 내용들이 쭉 뭐예요? 요 내용들이 여러분이 시험 문제 나오면 여기 한 4개 나오고 다른 게 나오면 그게 답이다. 작년에도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그렇게 일단 이해해 두시면 돼요. 하여튼 거기 자, 그 일부 지분만의 보존 등기, 일부 지분만의 뭐예요? 상속 등기 나오죠? 그거는 게 못 하니까 다음에 나지 기본 과정 할 때 자세히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앞에서 이제 우리가 배웠던 부동산 일부 있죠? 부동산 일부의 용익물권이 아닌 다른 등기를 자, 저당권을 신청한다든가 공유지분의 전세권 등기 신청하게 되면 그건 뭐예요? 자, 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로 봐서 등기를 뭐 하니까 이거 각하해 버리니까 그거 한번 이해해 주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뭐에 대해서 보자고 2호에 대해서 여러분 쪽 신경 써주세요. 오늘은 여러분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부동산 일부에 등기할 수 있는 건 용익물권인데 그 일부에 대해서 용익물권이 아닌 저당권이나 이전 등기 신청하면 등기 받지 말라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자, 넘겨보시면 나중에 뭐 여러분 28페이지 보시면 이제 등기가 완료되면 누구한테 자, 아까 그랬죠? 등기 완료되면 자, 이 권리를 새로 취득한 사람한테 뭘 줘야 돼요, 이거? 등기 완료 뭐예요? 등기 완료 뭘 준다는 게 이거? 통지서를 줍니다. 자, 등기 완료 통지서. 근데 자, 이것은 등기 완료 통지서는 등기소에 안 온 사람이고 등기 완료 있죠? 등기필 정보를 줘요. 등기필 정보를 주는데 아까 방금 쓴 대로 등기 완료 통지서는 등기소에 안 온 사람들 있죠? 등기소에 안 온 사람들한테는 네가 등기소에 안 와갖고 다른 사람의 직권에 의한 뭐 촉탁에 의한 등기가 이루어졌다 해서 그 권리를 취득한 사람한테 또 뭘 준다는 얘기니까 등기 완료 통지를 해준다. 완료 통지를 한다라고 이제 이해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있다가 의무자는 항상 뭐예요? 의무자는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그럴 때는 의무자일 때는 그 등기필 정보에 있는 뭐예요? 부동산 고유번호. 그다음에 등기필 자 1년 번호, 그다음에 비밀번호 이런 걸 꼭 뒷면에 적는다라고 자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렇게 이제 봐주시고 하여튼 항상 뭐예요? 등기부상에 새로이 명의가 올라가는 권리를 취득한 사람한테는 뭘 줘야 된다고? 등기필 정보를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29페이지 거기에 대장소관청의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 있죠? 이제 그게 이제 여러분 그 시험 문제 이제 옛날에는 자주 나왔는데 요즘은 좀 뜸해요. 그래도 이제 자, 뭐하고 등기부하고 대장이 항상 뭐 해야 되니까 일치해야 되니까 일치시켜야 되니까 자, 이 대장소관청의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한다는 건 한번 이해해 놓고 여러분이 숙제해 주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뭐예요? 이렇게
부동산 하나 있는데, 토지는 하나 있는데, 뭐하고, 이거 등기부하고 대장이 두 개 있죠? 이렇게 등기부하고 표제부. 그 다음에 갑구, 뭐라고, 이거, 을구. 그 다음에 토지 대장이 있다는 게. 그러면, 여기가 이제 소유권자들 1번에서, 여기 이제 소유권자가 갑이었으면, 여기도 뭐예요? 갑이 땅 팔아먹으려고 보존등 했다는 게. 자, 그러면 소유권이 이전된 게 을로 바뀌면, 자, 보내줘라는 게. 소유권 변경사실 통제에서 소유권 이전 사유에서 소유권자가 누가 된다고? 을로 된다고 보내주는 얘기예요. 그 얘기에 지금. 그래서 여기에 소유권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 소유권의 명의자의 소유권자가 주소가 바뀌면, 자, 충청도에 땅을 갖고 있는데, 이게 충청도예요, 지금. 충청도에 땅을 갖고 있는데. 자, 이 사람이 서울에 살고 있어요, 을이. 근데 이 사람이 어디로 이사 왔어요, 지금? 서울에서 뭐예요? 예컨대 만약에, 자, 이 구리로 이사 왔어, 구리로. 예, 구리. 경기도 구리시로 이사 왔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 재산세 내라고 고지서를, 자, 요게 이제 2-1번이니까 명의자의 표시 변경하는 거죠. 그러면, 구리 이사 왔으면, 이제 고지서를 충청도에 있는 군청에서는 재산세 내라고 구리로 고지서 보내줘야 되니까, 이 대장을 뭐예요? 대장의 소유권, 이 주소지를 어디로 바꾸라는 게 서울에서 이 구리로 고쳐라는 게, 보내주라는 게, 이게 명의자의 표시 변경이에요. 하여튼 그래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바뀌면 보내줘야 된다. 이제 그 내용을 한번 꼭 좀 기억을 해 두시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시험 문제 나오면 아닌 것 하게 되면 요 네 가지가 아닌 거 있죠? 뭐 소유권의 가등기, 소유권의 가압류, 소유권의 가처분. 그런 게 이제 답이다라고 이제 봐두시고, 거기다 조그맣게 별표 하나 조그맣게 해놓으시고 봐두시면 돼요. 자,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다음 페이지 30페이지에 이게 등기필 정보. 뭘 하게 되면 등기가 완료되면, 자, 그 새로운 누가 된 사람한테, 권리자가 된 사람한테는 뭐예요? 등기필 정보 준다 그랬죠? 근데 제목이 및 등기 완료 통지서라고 써있죠? 그 얘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자, 누구에서 본인이 직접 하지 않고 남이 그게 다른 사람이 해준 게 있어요. 등기관이 직권을 해준 경우도 있고. 이럴 경우에는, 자, 채권자 대의서 해줄 때는 뭐예요? 자, 등기부상의 권리는 취득한 사람이니까 직접 안 왔으니까 뭘 준다는 얘기예요. 등기 완료 통지서를 준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이걸 갖고 있다가 내가 땅을 남한테 뭐 팔거나 은행에 담보 제공할 때 의무자는 거기에 이제 그 박스 안에 보시면 그렇게 써 있죠? 그 권리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밑에 부동산 고유번호 있죠? 이 고유번호하고 그다음에 고유번호하고 뭐예요? 그다음에 거기 자, 밑에 보시면 그 부착 기준선에 그 스티커 붙여 있는데 거기 보면 1년 번호, 잘 안 보시겠지만 1년 번호 뭐예요? WTDI 뭐 이렇게 써 있죠? 그거하고 그 비밀번호가 50개인데 그 비밀번호 순서대로 요 세 가지를 어디에다가 그 신청서 뒷면에 보면 쓰는 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뭐 그거는 지금 이런 거 쓰고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의무자는 집을 팔거나 은행에 담보를 제공할 때는 이렇게 뭐예요? 등기필 정보를 갖고 있다가 여기에 내용을 어디에다가 신청서에 써야 되니까 우리가 뭐예요? 자, 법적으로는 의무자만이 등기필 정보를 제공한다. 그 내용을 제공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만약에 뭐 권리자가 제공한다 그러면 틀린다는 얘기. 누가 제공한다고? 의무자가 제공한다. 그렇게 이해해 두시면 돼요.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여러분 이제 31페이지 전산정보 처리한 등기인청에 관한 특례 나오죠? 전산처리 특례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 시험 문제 한 3년 동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전산등기부 바뀌고 나서 종전에는 시험에 문제가 뭐예요? 많이 잘 나왔는데 요즘은 잘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냥 몇 가지만 혹시 만약에 시험 문제에 또 혹시 안 나오겠지만 혹시 만약에 나온다면 답으로 나올 것만 몇 가지만 한번 자 줄쳐놓고 그것만 기억하고 가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줄칠사항이 뭐냐면 일단 자 그 전자신청 한마디로 이제 컴퓨터에 내가 전자신청을 하려면 자 우리가 그 인터넷 백킹을 되면 뭐예요? 그 뭘 받아야 돼 이거 공인인증 받아야 되죠? 그게 이제 사용자 등록을 하는 것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알죠? 그래서 이 전자신청을 못하는 자 이렇게 전자신청을 뭐 할 수 있는 자 못하는 자 이거 못하는 자 할 수 없는 자 못하는 자죠? 할 수 없는 자 전자신청 할 수 없는 자가 누구냐 할 수 없는 자에 대해서 없는 자 한번 그 내용을 좀 이해해 보자. 그러면 자 할 수 없는 자가 누구냐면 자 거기 본인 신청 그래서 기호과 니은 있죠? 본인 신청에서 그 니은에 법인 아닌 사단대단 있죠? 법인 아닌 사단대단.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대한민국 뭐예요? 자 국민으로서 뭐한 사람은 이렇게 부동산 등기법에 따른 사용자 등록하는 자연인과 외국인 포함해서 그다음에 자 그 상업등기법에서 뭐예요? 우리가 사법인 얘기하죠? 사법인은 전자증명서 있죠? 발급받은 사람은 무조건 가능해. 근데 거기 자
그 법인 아닌 사단재단 한마디로 뭐예요? 종중문중 얘기 나오죠. 종중문중. 법인 아닌 누구는 사단하고 뭐예요? 사단하고 재단은 뭘 못한다는 얘기예요. 사단재단은 전자 신청할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쉽게 이해하세요.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종종하게 되면 종중 대표자는 연세가 많으시죠? 연세가 많으신 분은 컴퓨터 못한다. 이런 식으로 연상해서 기억해 주시면 왜 못한다는 거 기억이 처음에 안 나요. 항상 뭐예요? 결과만 시험 문제 나오니까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할 수 없다니.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이해해 주자. 그 다음에 거기 대리인청 중에서 변호사, 법무사 아닌 이 사람을 자격대리인 하는데 거기에 자격대리인이 아닌 사람 있죠? 한마디로 뭐예요? 할 수 없는 자. 누구는 자격대리인이 아닌 자 있죠? 대리인이 뭐예요? 아닌 자는 뭐예요? 아닌 자는 할 수 없다니. 이걸 좀 기억해 주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성년자를 대리해서 법정 대리인이 전자인청이 가능하다. 그것도 틀린 말이고. 왜? 변호사, 법무사가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의 대표자 관리자가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을 대리해서 신청이 가능하다. 그것도 틀린 말이다.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자를 일단 먼저 이해해 주자.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이제 그 사용자 등록에 대해서 보자. 사용자 등록. 이제 이 사용자 등록을 보게 되면 이 사용자 등록은 어디에는 한 번은 꼭 뭐예요? 한 번은 어디에? 등기소에 뭐 해줘야 돼요? 이거. 등기소에 뭐 한다는 얘기예요? 출석을 한번 해야 돼요. 뭘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등록에서는 출석해야 돼요. 그 이외에는 한 번을 가고 난다면 등기소에 안 가요. 왜? 인터넷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그 사용자 등록 얘기했을 때, 뭐가 필요하다? 일단은 뭐 개인 공인인증을 받아야 되니까 그 최초로 전자인청 전에 미리 그 사용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디에? 등기소에 한번 가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두 번째 칸에 보게 되면 사용자 등록하는 자격 대리인에게 전자인청을 위임한 경우 당사자는 할 필요 없으니까 그걸 줄쳐놓고 보자 않을게요 그래서 아까 위에 니은하고 대리인청 니은들 줄쳐놓고 보시고 그걸 바빠서 법무사 시켰는데 내가 왜 하냐는 얘기예요. 바보 다니고 할 수 없다. 할 필요 없다. 그 다음에 거기 신청은 뭐예요? 신청은 가로 열고 관할 등기소 이외의 등기소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등기소 출소하는데 그 등기소는 뭐예요? 꼭 관할 등기소가 관할 등기소 뭐예요? 등기소 이외 등기소가 아닌 이외도 뭐예요? 이외도 가능하다. 반드시 어디 가는 건 아니다는 얘기예요. 관할 등기소 가는 것은 아니다. 이외도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반드시 관할 등기소 가야 된다. 틀린 말이다. 그 다음에 사용자 유효기간은 몇 년이라고? 등록의 유효기간은 뭐예요? 3년으로 보자. 3년. 그래서 3년이고 유효기간은 연장도 뭐예요? 가능한데 연장기간도 몇 년이다? 연장도 뭐예요? 몇 년씩 가능하다? 연장도 3년씩 계속 뭐예요?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뭐 시험 문제에 그 횟수를 3회로 제한한다. 말도 안 돼. 그럼 연장을 3번만 연장을 하면 그 다음에 하지 말라는 얘기니까 절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요 기본적인 사항을 보시고, 여기 동그라미 그 밑에 3번에 전자인청 방법 있죠? 출석주의 배제라고 하는 말은 이제 뭘 했으니까 사용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 뭐예요? 출석을 했죠? 그 이외에 뭐예요? 등기를 신청할 때는 출석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 그건 인터넷 통해 하는 거니까 출석주의를 배제한다. 출석할 필요가 없다라고 봐두시고. 그 다음에 거기 만약에 뭐 여기서 지금 여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인감인증을 뭐 할 때 넘겨보세요. 거기 32페이지 그 써있네. 그 네 1번에 그 출시하는 게. 인감인증을 뭐 하지? 제출하고자 하는 자가 공인인증 정보를 뭐 할 때는 송실할 때는 인감인증 정보를 뭐 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 송실할 필요가 없다. 이제 그 정도 내용을 한번 이해해 주세요. 무엇은 이 전자신청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만 봐두시고, 요번 시간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제 그 절차에 대한 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